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의 개를 봤을 때, 즉 을의 마지막 편이죠. 천간대천간. 을의 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개를 봤다는 것은 나를 생하는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음양이 같으므로 이것을 육진상 편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보는 관점이 실제로는 을개가 있든지 을이 있는데 운에서 개가 왔다든지 하는 것은 자묘 형설과 같은 기운을 동반한다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현상적으로도 그것이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편인이 왔을 때 보통 육신상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소년기에는 보통 이 식상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성장성에 방해를 줍니다. 또 이 편인이라는 게 치우쳐진 엄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친에 관한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타가 양육이라든지, 즉 엄마가 막 일이 바빠서 직장일 한다고 할머니 손에서 큰다든지 그런 식으로 육친의 왜곡이 발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칫밥을 먹게 되는 세월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식상이 없이 목적을 달성을 하니 뭔가 특별한 재주로도 봅니다. 또 이과 학문이나 전문성이란지 기술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사회죠. 자,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행동의 절제를 뜻하고, 또한 공부를 위한 세월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공학문 자격 기술 중심의 학문을 많이 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식상의 극하는 작용 때문에 건강 불안이라든지 또는 실업인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실업이 길게 되는 인자로도 보는 것이 이 편인입니다. 자, 작년기에 가서는 부동산 취득인데, 부동산 문서 취득인데 정인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임대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팔짱을 끼고 돈을 번다 하면 임대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식상을 극하는 작용에서 건강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 상태가 된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자식의 별이 되는데 그것을 극하는 작용에 있어서 따라서 자식에 관한 근심 걱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수족, 생식, 자, 식상의 기운이죠. 생식기 소화기의 병고로 타고, 또 그것에 따라서 건강 불안이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의 근심이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보통 을을 봤을 때, 자, 어떤 글자를 팔자 내에 있는지 봐야 되냐면, 경이라든지, 그리고 천간에 있는 신금, 그리고 개수라는 글자가 천간에 떠 있다면, 자, 이럴 때 이제 이 중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개라는 것은 합을 하는 작용이 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런데 가운데에 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이 무를 첫 번째는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데리고 나가버려서 이제 없어지는 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이 가운데 무가 그대로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하다가 이 무가 강성해졌다가 다시 이 무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감으로 해서 그 고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무가 첫 번째 을과 경 사이에 있었을 때는 어떻을까요? 자, 그냥 이 무가 그 작용력이 이 정제성이 별이 강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무가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 싹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재를 쫓아서 을이 경을 합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관과 손잡은 모양으로 뭔가 사업을 꾸며 나가는데, 그 합의 작용력이 처음에는 뭔가 좋은 모양새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합탄망화, 즉 을경이 합을 해서 금의 생산물을 나타내니 이 이익을 가지고 많이 다투게 되거나 아니면 망실하게 되는 그런 작용력이 실제로는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이 있을 때 가운데 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가 첫 번째는 강해졌다가 나중에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신이 을을 바로 충해버리는 작용과 편관 칠살의 작용이 바로 드러나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가 무게 합의 모양으로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 이런 경우를 잘 봐야 되죠. 무가 처음에 와서 이 개를 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무와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무와 무는 형살의 기운이 존재를 하면서 이 물의 삭감작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수가 이 무를 쫓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뭔가 이제 가족사로 보면 이런 경우 보통 연, 월, 일이라고 봤을 때 저는 연의 천간을 보통 부친의 별로 보는데 부친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던 일을 놔두고 새로운 일을 가서 망하게 된다든지 또는 남의 여자를 쳐다본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가 이제 무도 삭감 작용이 있고 개수를 어떻게 키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을계 형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부친과의 갈등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나에게 형벌에 관련된 준하는 상황들이 나의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를 데리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즉, 을이 개수가 있었을 때 형의 작용력에 의해서 내가 능력 발휘를 잘했는데 이 개수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그냥 홀로이 그냥 존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직업적인 훼손도 발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무가 개가 와서 무를 이렇게 합을 하는 작용에 의해서 망실되는 기운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충은 정의 글자가 있죠. 자, 정이 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임이 있었을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의 왔을 때 그 운의 해석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을이 오면은 형의 작용력을 동반한다라고 했죠. 자, 을이 오면, 을이 예를 들어서 경과 을과 을이 있었을 때는 실제로는 이 경을 내가 잘 못 써먹습니다. 보통 형제가 이 경을 써먹고 나는 그 다음 글자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 또는 지지의 글자를 가지고 나의 직업 구성을 삼아 가겠죠. 자,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걔가 오면 나를 형하는 작용이 그대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있었다면 이 을과 신의 충작용이 있어서 나를 갖다가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개수가 오면서 이 을을 삭감시키죠. 자, 그래서 더 큰 작용력인 충과 또는 편관 칠살의 역할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이 을이 을계 형작용으로 인해서 이때에는 보통 작용력이 형제가 있었다면 형벌에 관련된 준하는 그러한 직업 특성을 가진 형제가 있었거나 요즘은 자녀가 드물다라는 것이죠. 드물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을도 내가 먼저 써먹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형벌. 자, 그래서 이 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을이 있다. 그럼 을 이렇게 되겠죠. 이때에는 형제의 유무를 한번 잘 관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 적용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신살이 천간 대 천간 을이 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